먼저 광복군을 국군의 모체로 설정하는 것과 소련 군복의 홍범도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렇다면 더더욱 철거해야 한다는 것부터 짚어야 합니다.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타격 중 하나는 자유시 참변입니다. 다른 독립군 동료들이 소련군의 기관총과 대포에 죽어갈 때 440명의 부하를 이끌고 소련군의 투항에 레닌에게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군복과 권총을 하사받은 것은 홍범도입니다. 홍범도가 이후 입고 다닌 소련 군복은 그런 독립군의 피를 인정 항복한 자의 차이가 역사로서 가로 새겨진 옷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독립군에서 국군이 유리했다면서요. 그런데 또 독립군을 학살한 레닌에게 홍범도가 하사받은 소련 군복은 추앙해야 한다고요. 이런 모순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설립된 것은 1940년입니다. 홍범도는 1921년 이미 소련군으로 넘어가서 소련에 73세의 나이에도 독소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나설 정도로 소련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임시정부와도 상관이 없고 광복군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소련 군복을 육사에 집어넣기 위해서 흉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홍범도가 육군사관학교 정면을 차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정말 위대한 독립 영웅으로서 홍범도를 기릴 생각이 있었다면 소련 군복의 소련군인 대신 한민족 옷을 입은 독립군 홍범도의 흉상을 만들었겠죠. 서두가 길어졌네요.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광복군에 뿌리를 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라는 것이 건국과 동시에 마법 방망이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다는 입장도 동의하고 아니라는 입장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우선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민족문화 대백과 서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군은 1945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군 정하의 조선경비대와 조선의 한경비대를 모체로 탄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육군의 모체는 1946년 편성된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그 모체이고 해군의 모체는 1945년 해사대가 해방병단으로 확대되었던 것이 모체이고 공군은 1946년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조직하여 노력한 결과 1948년 육군항공부대가 창설된 것이 모체라고 되어 있다. 한민족문화 대백과 서전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아닌 건국 그 자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북명 미군정에서 국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를 창설할 당시 이응준 통일부장 고문과 원용덕 군사영어학교 부교장은 광복군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의 대의를 살리기 위하여 통일부장과 경비대 총사령관은 임시정부 인사 중에서 등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미군정은 그것을 받아들여 유동열을 통일부장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유동열은 자신의 라인, 즉 임시정부 라인을 임시정부 최고 위층에 뿌리기도 하고요. 이렇게만 바라보면 우리 군대의 전신의 전신인 조선경비대가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대가 광복군에 뿌리를 둔다고 보는 시각도 올바른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경비대의 구성 비율을 보고 광복군 인사로 지휘부를 꾸린 것의 배경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 출신 인사들만 87명, 만주군 출신 22명, 광복군 출신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주군 출신이라는 것이 만주에서 일본 육사로 유학 갔다 귀국한 인물들이라는 것이기에 조선경비대 요직의 75%는 일본군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출신이 독립조선 군대를 독차지할 것을 우려한 이들과 미국의 뜻이 일치해 최고 지휘관으로 광복군 출신을 임명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한국군의 뿌리의 명분은 광복군이고 실체는 일본군이 그 뿌리였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서가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직된 조선경비대는 남조선 국방경비대 등의 과정을 거쳐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경비대의 뿌리가 어떻고에 대한 논쟁은 사실 6.25 한방으로 모조리 쓸려나가 버립니다. 사실상 한국군대가 군대로서 재정립된 것이 6.25이고 그 이전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이들과 그 이후 나라를 지킨 이들이 재정립되며 대한민국 군대는 사실상 6.25를 기점으로 뿌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앉은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은 조선경비대의 양반컷이라는 똥을 뿌립니다. 지휘는 양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박하고 또라이스러운 고집으로 재능 있는 평민, 천민들은 절대 승진을 시키지 않고 자신의 라인인 중국군 출신은
관상만 보고 인사권을 휘둘러도 승진시키는 미친 개념으로 군대를 휘두릅니다. 민비 아래의 조선군보다 더 약한 6.25 이전 대한민국 군대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광복군 출신 유동열이 뿌린 똥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똥통에 빠뜨렸습니다. 유동열과 함께 통일부장직을 제안받았던 광복군 출신의 이범석은 6.25 당시 퇴로를 폭파시켜야 남아있는 군인들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라 발언하는 미친 발언을 합니다. 중국 국적까지 취임한 광복군 출신 송호성. 그는 대한민국 육군사령관까지 올라갔던 인물임에도 6.25 당시 북한에게 잡힌 다음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한 북침이었다고 KBS에서 방송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했다고 정당화시키고자 해도 말 그대로 나라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가 나라 전체를 말 한마디에 팔아먹은 이완용 짓을 한 것입니다. 6.25를 통해 대한민국에 남아있던 적폐들과 능력 있는 군인들이 재정립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군대에 똥을 뿌리고 썩어빠지게 만든 이들, 결국 나라까지 팔아먹은 이들은 하나같이 광복군 출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요직을 제공받은 이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까지 결사항쟁하며 끝까지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이들은 오히려 다른 이들이었고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정답은 민주당과 민주당 산하 연구기관, 그리고 MBC 그리고 인터넷 역사학자들이 아닌 한민족 대사전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